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참 복이 많은 예비 신랑 같아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서툴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린아이였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 그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빗길에 과속을 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저희 부모님의 차를 순식간에 덮쳤고 그것을 시작으로 큰 규모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커다란 사고였다고 하셨죠. 그때 저는 다행히도 외할머니 댁에 맡겨진 상태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만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시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것이죠. 그게 제 나이 4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들이 없었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만 계셨어요. 갑자기 생긴 비보에 할머니들은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갔고 저도 그렇게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봤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신 할머니들은 제정신이 아니셨다 하시더라고요. 하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외동아들과 외동딸이셨거든요. 그리고 저의 양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서로 사돈의 관계셨지만 오로지 저를 키우기 위해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두 할머니는 하나 남은 손주인 저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춘기 하나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두 분이서 본인 입에 넣을 것들 아껴 성장기 시절 제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셨고 아무래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나야 했을 때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며 저 시원하게 자라고 부채질을 밤새도록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는데 사춘기가 올 수가 없죠. 할머니들은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잘하라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죠. 그저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달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비록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두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제가 할머니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공부였습니다. 할머니들은 폐지를 주우셔서 제학비를 내주셨어요. 두 분 다 기초수급자셨거든요. 항상 손자가 부끄러워할까 염려해서 폐지를 주울 때 제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할머니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폐지 줍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다가가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내면서 큰 소리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러운 손이 저한테 닿을까 절 껴안으지도 않으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더 꼭 껴안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 주기적으로 폐지를 주시는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입이 정말 가벼워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옆에서 바로 보셨는지 그 이후 할머니 손자가 저라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났고 아주 효자라며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했나 봐요. 그 이후 할머니들은 제게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 한번 하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가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할머니께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친할머니는 외할머니보다 10살 정도가 더 많으셨어요. 그리고 친할머니는 원래 지병을 앓고 계셨었죠. 다행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제정신을 찾으셨어요. 게다가 사회사업지원팀이었나? 그쪽을 통해 병원비도 많이 지원받았고요. 그러나 검사 결과 친할머니는 암에 걸리셨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 고령의 나이이기도 하고 이미 암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처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고 저는 의사가 되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돌봤고 친할머니 병원을 오가며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 친할머니에게 1년이란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1년은 무슨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텨주셨어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외할머니 손을 잡고 자랑한 바로 그날 밤 12시에
낮에 환하게 웃어주며 축하해준 사실이 거짓말이란 듯이 자는 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친할머니도 정말 악착같이 버텼던 거라고요. 그렇게 저와 외할머니는 하나 남은 가족을 그렇게 또 보내야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외할머니는 그 동네를 떠나 절 따라 올라오셨어요. 사실 저희 조선 관계가 동네에서 엄청 유명했습니다. 부모 다 잃은 손주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사신 할머니들 덕분에요. 그래서 제가 의대에 붙으니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도 걸어줬어요. 왜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란 도움은 죄다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슈퍼 아주머니가 제가 갈 의대 근처에 반지하방이 있다고 거기서 적은 월세만 주고 살라 하시더라고요. 대신 월세를 적게 내게 해주는 대신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라고 으름장 놓으면서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나 싶을 정도의 은혜를 잔뜩 받았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그렇게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사력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했거든요. 의대는 학비가 비싸니까요.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만 모아놓은 의대에서 장학금을 따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웠죠. 저는 잠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가며 정말 미련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할머니 하나만 남았고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를 받았거든요. 정말 딱 죽기 직전까지 공부해서 매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독종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의대를 다녔고 졸업을 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창피할까 싶어 꽃다발을 주는 것도 망설이는 외할머니랍고 대학교 한 바퀴를 돌면서 자랑스럽지 않느냐고 할머니를 그렇게 또 한 번 울렸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에 스카웃되어 의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늦게 여자친구를 만들었죠. 제게는 5년이란 시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저와 같은 과 동기면서 저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같은 과를 다니면서 항상 제가 과에서 1등을 했고 지금 여자친구가 항상 2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정말 좋은 경쟁자의 역할을 했고 친구의 역할을 했죠.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함께 워크숍도 가고 그랬어요. 의료봉사도 함께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연애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제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쁘고 다정한 여자친구는 제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고 저 또한 여자친구를 무척 사랑했죠. 그렇게 1년, 2년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전 여자친구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결혼이란 것이 문득 망설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할머니 한 분뿐이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니 사람이 약간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반응에 여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좋아, 지연아. 내가 처음 만나게 된 여자가 지연이 너라서 좋고 지연이 네가 아닌 마지막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나도 평생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뒤돌아볼 것 없이 너 하나뿐이야. 그런데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결혼하고 나면 할머니 혼자 남잖아. 벌써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래서 미안해. 지연이는 제 말에 입술을 삐죽이며 치, 내가 그렇게 정없어 보여? 5년이나 날 만나놓고 그렇게 날 모르냐? 당연히 너랑 나랑 결혼하면 할머니 모실 생각이었단 말이야. 에휴, 이 겁쟁이 하면서 피식 웃으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의 배려에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내가 진짜 무조건 잘할게.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연아. 솔직히 그 자리에서 눈물이 줄줄 나올 뻔했는데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제게 프로포즈를 하기 전 이미 여자친구는 혼자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할 사이가 되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서 할머니를 이미 설득시킨 이유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죠. 어쩐지 여자친구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우리 집에 온 건데 할머니가 너무 편하게 반겨하시는 것 같아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 귀여운 뒷공작이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결혼 허락을 받아냈고 이젠 제가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과일이며 고기며 이것저것 사갔었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의 집을 보니까 진짜 기가 팍 죽더라고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을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제 여자친구의 본가가 단독주택이더라고요. 따로 차고가 딸려 있고 진짜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신 그런 집이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 한 종합병원의 병원 원장님의 따님이었어요. 로보트가 된 것 마냥 쭈뼛거리며 여자친구에게 이끌려 어버버거리며 끌려가서 무슨 정신인지 몰라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다 알게 되었죠. 원래 할아버지께서 종합병원을 하나 세우셨는데 병원장 자리를 아버님께서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여자친구에게는 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오빠와 언니가 각각 한 분씩 계셨는데 그들 모두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체가 대대로 의사 집안인 그런 집의 따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조차도 그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시던 의사셨고 일을 하다가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원래 여자친구도 의대를 졸업하고 난 뒤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커다란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저를 따라 대학병원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출생의 비밀을 듣는 듯한 기분에 빠졌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가 저를 보호하며 겁주지 말라며 으르렁대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빠와 누나도 그런 막내딸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더군요.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이 돼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냥 떨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보며 귀엽다고 웃으신 것만 기억에 나요. 어찌되었든 저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되려 의아해졌어요. 반대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 저는 지연이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그게 제게 부끄럽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내신 할머니는 제게 하나뿐인 가족이며 자랑스러운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저는 무척 가난해요. 그런데 반대하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님이 하며 턱을 쓰다듬다가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네는 우리가 결혼을 반대하면 지연이와 헤어질 건가?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허락을 받기 위해 좀 더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거네. 그동안 지연이한테 자네 이야기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요즘 세상에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다 자네처럼 줏대 있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네. 나는 자네에게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자네의 미래를 봤지. 지연이가 너무 좋아해서 허락하는 것도 있지만 자네는 지연이를 잘 챙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물어보기 전 이미 지연이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자네 사정도 당연히 알고 있고. 나는 오히려 자네가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해서 더 마음에 드네. 그리고 나도 우리 집사람도 자네를 이렇게 훌륭히 키운 할머님을 존경해. 그 말을 듣고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재력에 기가 질려 자격지심을 느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가정 형편을 비교하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믿은 게 조금 창피했어요. 부유한 여자친구의 환경과 제 환경을 저울질한 자신이 조금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 고령의 저희 할머니를 배려해서 저희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순조롭게 치렀습니다. 할머니는 죄송스러워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님을 꼭 닮았네요.
저희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바라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저 저희 딸이 조금 서투르고 어리게 굴어도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훌륭하게 키운 손주에게 모자란 저희 딸 시집을 보내는 저희가 더 부끄럽네요. 하면서요. 할머니는 그동안 절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지 결국 눈물을 보이시고 마셨답니다. 할머니는 대답했어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제 손녀처럼 아주 아끼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요. 오고 가는 덕담 속에 돌아가신 친할머니 생각도 나서 괜시리 눈물이 나올까 염려되어 죄 없는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심지어 여자친구네 집에서 정말 제게 바라는 것 하나 없으세요. 집도 해주시고 차도 해주시고 정말 복에 겨울 정도로 뭐 하나 모자람 없이 대해주세요. 저 모르게 저희 할머니 한복도 따로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모은 결혼 자금을 어머님과 아버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약수할 수 있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게 해주시면 지연이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와 지연이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의 언니와 오빠분과도 처형과 형님으로 부르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할머니와 저와 지연이 셋이서 살 집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려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는 1층을, 저희 부부는 2층을 사용할 수 있게 지어진 아담하고 예쁜 주택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덕에 이런 복에 겨운 곳에서도 살아보게 되었다며 한참 동안이나 지연이를 붙잡고 우셨고 지연이에게 고맙다고 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연이도 이제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면서 애교 있게 잘 대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이제 행복하게 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제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혼잣말 하시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제가 자랑스러운 손자였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제 가슴을 부풀게 만들어요. 오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명의 다해 저승에 가서 저희 부모님과 친할머니를 만나면 저를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키워냈다고 자랑할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손주 며느리도 보셨으니 증손주도 꼭 봐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살아있어야 하냐며 껄껄 웃으셨죠. 할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본인이 먼저 죽고 사라지면 혼자 남을 제가 무척이나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언제까지 제 곁에 남아주실진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한 할머니께 효도를 다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먼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과 친할머니가 천사 같은 지연이를 제게 보내신 건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이쁘고 착하고 배려도 잘하고 멋있는 여자가 제 아내가 될 사람이란 사실이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을 앞둬서 그런지 누구든 붙잡고 제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